이번 시간에는 박민규 작가의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라는 현대소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을 주는 쌤의 한마디입니다. 이 작품은 하위 계층에 속하는 한 고교생의 주인공으로 하여 주인공의 성장을 다룬 소설로 2000년대 한국 사회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기린의 출현이라는 환상적인 장면을 도입하여 견고한 자본주의의 현실의 벽을 넘는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작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문 내용 살펴보기 전에 핵심 정리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서 아까 살펴봤듯이 한 고교생의 시점에서 시각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주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갈등 극복 가능성을 발견해가는 인물의 성장 체험, 그래서 주인공이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징은 재미있는 표현과 상황 묘사로 희극적인 재미있는 부분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두 번째로 문단을 파격적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문장, 부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해당 작품의 특징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에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이 제목의 의미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제 아버지가 가출을 하시게 되고 우연히 아들이 아버지를 지하철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현재의 모습, 원래 모습이 아니라 기린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한테 아들이 나가 아버지 맞죠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는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나는 이제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기린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현실로 돌아올 뜻이 없음을 밝히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아버지의 의지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산수. 자, 이게 이제 소제목인데, 이 산수라는 게 계산,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계산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삶에 대한 가치관 또는 돈에 대한 관념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인들은 좋겠다. 그의 여름은 너무 무더워. 나는 늘 그런 상념에 접근을 했다. 생각에 빠지곤 했다. 자, 그래서 자신 있는 지구가 너무 더우니 지구보다 태양에 멀리 위치하고 있는 화성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긴 여름, 게다가 나는 여러 일터를 전전했다. 오후엔 주유소에서, 또 밤에는 편의점에서 있으나 마나한 여자애들의 일터마다 있긴 했지만 있으나 마나 했으므로 지루하긴 마찬가지였다. 비하자면 수성과 금성과 있으나 마나한 별들을 지나 지구까지 오던 태양광선이 나 같은 기분이었을까. 덥지도 않고 멀고 먼 화성.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현실과 무관한 막연한 공상으로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유소에서 시간당 1,500원을, 편의점에선 1,000원을 받았으므로 난 늘 불만이 가득했다. 그게 그러니까 시작대와는 달리 불만이 생기는 거다. 편의점의 사장은 이러면서 세상을 배운다 라고 말했지만 2,000원씩 받고 배우면 어디가 덧나나. 뭐야 그럼 당신 자식에는 왜 팍팍 주는데? 를 떠나서 못해도 2,000원 정도의 일은 하고 있다고 나는 늘 생각했다. 글쎄 1,000원이라니 덥기만 덥고 짜디 짠 지구. 그래서 이 덥다, 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치형이 가게를 찾아온 것은 그 무렵 새벽이다. 어떠냐? 좋아요. 편의점 알바 역시 코치형의 소개로 얻은 것이므로 좋다고 밖에 말할 도리가 없었다. 지역의 알바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다고 할까. 아무튼 그래서 후배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고 요모조모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나가 코치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물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얼마나 요긴한가. 나는 카프리선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제 돈으로 사는 거예요. 웃으며 말했지만 알고나 드세요. 제 인생의 25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인공은 모든 것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이제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계를 쳐다보며 나는 생각했다. 지금 일하는 데는 사장이 꼴통이라서 말이야. 오늘도 여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뭐냐. 나 참 그래도 되는 거냐라고 말고를 떠나 허벅지 만진다면 시간당 10,000원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생각했다. 만지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1,000원을 주는 게 나쁜 짓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인공은 그것을 다 돈으로 바꿔 생각하고 있는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너 푸시업 잘하냐? 푸시업이라뇨? 팔굽혀펴기 말이다. 무조건 잘한다고 나는 대답했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건 그때도 이미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페이가 세. 시간당 3,000원인데 대신 몸이 좀 힘들어. 3,000원이요? 앞뒤 잴 것도 없이 시간당 3,000원이란 말에 귀가 확 뚫리는 기분이었다. 내 주변에 그런 고부가가치, 가치가 높은 산업이 존재하고 있었다니 제의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갑자기 확 고도사회의 사회 일원으로 성장한 느낌이었다. 좋고 말고요. 그런 이유로 나는 푸시맨이 되었다. 점점은 전철을 공짜로 탄다는 것, 팔힘이 세진다는 것, 게다가 다른 알바에 전혀 지장을 안 준다는 거야. 이를테면 여기 일을 마친 다음 슬슬 역에 나가 딱 한 번만 하면 그만이라는 거지. 깔끔해. 공사소송이니 집을 확실하지. 운동이 되니 밥맛도 좋아. 그러니 잠 잘 자고 주유소 일도 계속하고 코치형의 코치가 쉬지 않고 이어진 까닭은 까닭이었지만 다른 무엇보다 이유가 3,000원이었다. 이유는 짧고 굵게 번다. 요약하자면 짧고 굵게 번다. 이런 거군요. 그런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군. 코치형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확실히 그런 식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것이 나의 산수이다. 이 산수라는 것 이제 내 가치관, 내 방향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웃건 말건 세상엔 그런 산수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가 푸시맨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5번,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급. 그러니까 원래는 1,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3,000원짜리 시급, 3,000원짜리 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택하게 된 거죠. 1번, 코치형이 간절하게 부탁했기 때문에, 부탁은 아니었죠. 제안을 한 거였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 고도산업사의 일원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걸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긴 하지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는 없겠죠. 운동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것도 코치형이 제안을 해준 거였죠.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줬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4번, 현재 하는 아르바이트가 적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돈을 많이 준다면 계속 일을 했겠죠.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자,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이 글의 내용으로 볼 때 기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기획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산수, 삶에 대한 가치관과 돈에 대한 관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 돈만 벌 수 있다면 굴욕도 참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없었죠. 나머지들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을 중점으로 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학작품은 당대 사회를 드러내는 소재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소재를 통해 당대 세태와 관습뿐 아니라 의식을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2번이 틀렸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각박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은 현재도 존재하고 과거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당대 현실을 살펴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자, 1번, 지구인들에 비해 화성인이 부럽다고 하는 것을 보아 고단함을 알 수 있다. 이건 맞겠죠. 3번, 아르바이트 시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사람들의 능력에 비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대상을 읽을 수 있다. 이것도 나왔었고. 4번, 코치형과 같이 일자리를 주선하는 인물이 있던 것으로 보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현실을 알 수 있어. 이것도 알 수 있었고. 5번, 푸시맨이라는 말을 등장하는 것과 지하철에 혼잡한 출퇴근 시간이 존재하는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어. 이거 역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또 본문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버진 그렇게 얘기했다.
또 그 소리, 내가 일만 한다면 늘 같은 소리였다. 처음에 들을만 했는데 결국 만화가 돼버린 지 오래다. 나이 45에 시간당 3,500원. 그것이 아버지의 산수였다. 자, 그래서 가난한 계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하튼 무슨 상사에 다녔는데 여하튼 그 무슨 상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직장이었다. 딱 한 번 나는 그곳을 찾아간 적이 있다. 중학생 때의 일이었는데 도시락을 갖다주는 심부름이었다. 약도가 틀렸나? 엄마가 그려준 약도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근처 골목을 서성했다. 간신히 찾아낸 아버지의 사무실은 여하튼 그곳에 있기는 한 그런 사무실이었다. 되게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의 사무실이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쥐들이 다닐 것 같은 아득한 복도와 형광등과 칠이 벗겨진 목조의 나무문, 혹시 외국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을신년스러운 곳이었다. 깜짝이야, 그런 단어가 머릿속에 있다니. 넉넉한 환경은 아니어도 제법 메탈리카 같은 걸 듣던 시절이었다. 그래도 세상은 뭔가 ESP, 플라잉 V와 같은 게 아닐까 막연한 생각을 했었다. 되게 멋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했는데 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꼬박꼬박 도시락만 먹어온 얼굴의 아버지가 갸냘픈 표정으로 사물을 이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 좋았어요. 원래는 좀 노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 나는 조용한 소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아버지의 비참한 모습을 목격하고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랄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 나의 산수와 같은 게 생겨났기 때문이다. 아마 그랬다고 지금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아니었으며 누구를 원망할 성질의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저 말 그대로 수였던 것이다. 말수가 줄어든 대신 나는 열심히 알바를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야, 세상은 한방이야. 어울리던 친구들이 안쓰럽단 투로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결국 이들도 같은 산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넌 뭘 할 건데? 글쎄, 난 요새 연예계가 어떨까 싶어. 이건 친구들의 말이었죠. 친구들은 아직 이 현실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에겐 누구나 자신만의 산수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발견하기 마련이다. 물론 세상엔 수학의 정도가 필요한 인생도 있겠지만 조금 더 높은 지능이 필요한 인생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삶은 산수에서 끝장이다. 즉 높은 가지에 입을 따먹듯 균등하고 소소한 돈을 가까스로 더하고 빼다 보면 어느새 삶은 저물기 마련이다. 디엔드다. 어쩌면 그날 나는 아버지의 산수를 목격했거나 그 연산의 답을 보았거나 그것을 가난을 고스란히 물려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즉 그런 셈이다. 도시락을 건네주고 산수를 받는다. 도시락을 건네주고 산수를 받았다. 그래서 가난을 대물림 받았다. 이런 상징적 표현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낌만으로 아버지 돈 좀 줘와 같은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인간이었다. 참으로 나의 산수란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버지 이건 나의 산수예요. 나의 인생이에요. 라고 생각했다. 정기적금, 또 한 통의 자유적금, 시급 1,500원과 1,000원이 따로 쌓여가는 통장들을 생각하며 세상에 힘든 일은 없었다. 말할 것 같으면 내 주변에 주로 그랬다. 코치형만 해도 통장이 5개다. 코치형네는 아버지가 없지만 우리처럼 병든 할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쌤쌤이다. 어머니 식당 일을 그 위에 말을 안 해도 더 이상은 모르겠다. 들은 바 중학생 때 코치형은 본드로 유명한 손소년이었다. 비행 청소년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한다. 무렵엔 그 말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다. 그래, 누구나 자신의 산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4번. 윗글에 드러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세계와 하나가 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있다. 아니죠. 인생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기획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획은 나의 산수 요 부분이다 라고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나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 자각하며 나의 가난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술형 평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위 소설 제목인 그렇습니다가 기린입니다. 기린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라고 했죠. 이거는 아까 제목 설명할 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잡함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현실로부터 벗어난 존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소설에서 쉼표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과를 서술하시오. 앞부분에 보면 쉼표가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하면은 서술자가 호흡을 고르며 이야기를 해주는 듯한, 이야기 직접 전달해주는 듯한 생생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위 소설에서 비판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단면, 모습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이 정도로 서술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위 소설에서 기린이 된 아버지가 상징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요거는 이제 1번이랑 거의 답이 비슷하죠. 현실에서 벗어난 아버지, 자본주의, 현실로부터 벗어난 아버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5번 나가 나의 자수를 깨닫게 된 계기를 쓰시오 라고 해서 이거는 아버지 회사의 열악한 환경을 본 뒤에 나의 산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박민규 작가의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라는 현대소설 작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